안녕하세요.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네, 바깥에는 그 눈이 내리고 있고요. 저는 그 광화문 근처, 광화문 뒤편에 있는 우리 흥국생명. 네, 아까 들어오면서 조나단 브루크스인가요? 그 망치지 않은 사람, 그거를 봤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모자를 썼고요. 여기 마침 우리 세화미술관에서 소장한 작품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세화미술관 그동안에 이렇게 전시도 보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애국 작품을 이렇게 보여주는 전시를 만났습니다. 우리 여기 마침 미술관에 박 부관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잠깐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저는 세화미술관의 부관장 박희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굉장히 이렇게 좋은 작품을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공개를 해주셨는데 이번 전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저희 세화미술관이 2017년에 개관한 이래로 처음으로 네. 소장품을 선보이는 소장품 전시입니다. 네, 이번 전시는 여기 조금 비춰주시면은 네, 외국 작가 17명이 네, 전시 17명의 작가의 작품 30점이 전시가 되어 있는 전시고요. 네, 네, 요즘 워낙 소장품들 전시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미디어나 설치미술 등 이런 이제 예술 매체가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 저희 세화미술관 소장품은 좀 회화 위주의 네. 작품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느낌이 다르실 것 같고요.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에서부터 언제까지라든지 이런 것, 네, 좀 더. 주로 현대 미술인데요. 네. 저희 세화미술관은 초현실주의 그리고 미국의 팝아트 네. 그리고 추상표현주의가 주로 소장품이 많아서 이번에 그런 작품 위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영국의 팝 아티스트 YBA라는 그룹의 출신의 팝 아티스트 마크 킨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요. 마크 킨은 워낙 자기 피를 뽑아서 두상을 만든 셀프라는 작품으로 그 유명세를 탔는데 이번 작품은 조금 다른 식의 작품입니다. 보시면은 멀리서 보면 굉장히 사진 같은 그런 작품인데 가까이에 다가가서 보시면 헤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네, 보시면은 너무 잘 보이는 꽃이 대표적으로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토마토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배경으로는 얼음이 깔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두 작품들도 보시면 비슷하게 꽃과 그리고 과일, 얼음이 이렇게 함께 배치되어 있는 작품인데 이것이 플라워 페인팅이라는 연작 시리즈입니다. 이 작품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목이 노바야 제밀라라는 작품입니다. 노바야 제밀라는 러시아의 극지방의 지역 이름이고요. 이 지역에서 구소련 당시에 굉장히 핵실험을 활발하게 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그렇게 추운 지방에 핵실험까지 했으니 정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작가를 그런 극지방에 정말 핵실험을 감행했던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이렇게 얼음으로 표현했고요. 그 위에 아주 따뜻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꽃이라든지 과일 그런 것들을 생물을 배치함으로 해서 어떤 삶과 죽음의 극대화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작품이 살바도르 달리인데요. 이 작품은 특별하게 전시 벽면을 이 작품을 위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저희가 많이 봐왔던 살바도르 달리의 어떤 현실주의적인 작품 스타일과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 작품은 꽃이 피어있는 눈 넘버 8이라는 작품으로 살바도르 달리가 1930년, 40년대에 무대 디자이너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44년 레오니드 마신이라는 발레 안무가의 공연, 광란의 트리스탄이라는 그 공연을 배경으로 쓰여진 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광란의 트리스탄이라는 발레 공연은 오페라 크리스탄과 이졸데라는 그런 오페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달리가 그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오페라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네, 앞에 보여지는 작품은 우리가 일반적인 좀 페인팅하고 많이 다른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이 작품은 이반 나바로의 성은 원이라는 작품이고요. 이반 나바로는 워낙 그 반사되는 그런 형상을 이렇게 활용해서 작품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 작가는 칠레 출생입니다. 칠레의 그 군부 독재자 시절에 이렇게 태어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억압받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독재 정치 하에 밤에는 어떤 국민들을 굉장히 탄압하기 위해서 밤에 전기를 끊어서 불을 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반 나바로는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그 빛이 마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상징으로 인식을 했고 그래서 빛을 통해서 어떤 희망이라든지 자유를 상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반 나바로가 미국에 주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작품을 할까 구상을 하다가 자기 집의 유리창에 비춰진 어떤 빛의 발산 이런 것들에 영감을 얻어서 그때부터 이런 무한의 반복이라든지 반사를 활용한 그런 작품을 이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성운이라는 제목처럼 전 세계의 그 성운의 이미지를 망원경으로 찍은 그런 성운의 이미지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겹겹이 레이어드된 이미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 중에는 우리가 독특한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네이, 우리 일반적으로 사진의 선구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오브제적인 작품이네요. 이 어떤 내용이죠? 네, 여기 손등으로 좀 보시면은 이 뒤쪽에 네. 보시면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아, 네. 네, 만네이 까듀라고 해서 이게 선물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만네이가 그 미국 출생의 초현실주의자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이 작가가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게 해준 작가 필리프 스포라는 작가에게 선물로 준 다림이입니다.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선물이라 하면은 원래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실용적인 거를 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일단 이 다리미가 이 평평한 면에 못이 14개가 박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리미가 고유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효용성이 전혀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이 기능을 할 수 없는 다리미를 선물로 주었다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샹의 샘처럼 레디메이드 작품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만네이 선물이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저희 미술관에서 한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세화미술관은 창 너머의 어떤 풍경, 프레임 속의 풍경을 또 만날 수가 있는데요.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노키오. 네. 네, 이 작품은 짐 다인이라는 미국 출생의 팝 아티스트이자 추상 표현주의로 대표되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특징이 그 작품에 피노키오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각품과 두 점의 드로잉이 있는데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피노키오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 작품은 어느 한 주요 장면을 이렇게 연출한 장면인데요. 피노키오가 학교를 가다가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이 고양이와 여우, 나쁜 악역이죠. 이 두 동물을 만나서 이제 어떤 고난과 역경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한 장면으로 연출을 하고 있고요. 피노키오는 작가에게 좀 남다른 그런 상징물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목각 인형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떤 도전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도전적인 정신이 본인 작가 자신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고 해서 이제 각 작품에 피노키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잉에서 보시면 도구들이 많이 나와요. 망치나 어떤 다양한 그 철물점에서나 볼 수 있는 도구들이 나오는데 작가의 할아버지가 철물점을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도구들을 굉장히 많이 봐서 영감을 많이 받았고 이 도구들은 일종의 손이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상징물로 여겨져서 이 피노키오와 함께 이런 도구들도 굉장히 작품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작품은 이번 전시의 가장 마스터피스, 하이라이트 이런 작품인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인데 이 작품의 이 크기라든지 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워낙 방대한 이런 작품이네요. 네. 이 작품은 프랭크 스텔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스코 건물 앞에 있던 아마벨이라는 조각품. 그렇죠. 예. 네, 그 작품 작가랑 동일한 인물이고요. 이 작가는 원래는 굉장히 미니멀한 회화를 쭉 이어오다가 한 80년대부터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유기적이고 컬러풀한 작품을 시작하는데 이 작품은 제목이 오후작 보임이라고 해서 독일의 극작가 하인리 폰 클라이스트라는 극작가의 소설 오후작 보임 소설을 이제 읽고 감명받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회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총 7개의 캔버스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길이는 약 12m 그리고 높이가 한 3m 좀 넘는 그런 아주 방대한 사이즈의 회화 작품입니다. 프랭크 스텔라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굉장히 미국에서는 뭐 미니멀리스트 또는 이제 추상 표현주의로 대표되는 작가로 거의 현대미술에서는 빠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주요한 작가이고요. 모마에서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작가로는 유일하게 회고전을 2번이나 치른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또 역시 이제 굉장히 유기적인 그런 작업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형상들이 보이잖아요. 네. 네, 이런 곡선들이 본인이 이제 시가를 되게 좋아해서 시가를 피는데 그 나오는 연기를 캡처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그래픽화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 속에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마치 고무판 같은 그런 재질의 판들을 이렇게 잘라서 덕지덕지 붙여서 콜라주한 그런 작품이고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한 3년간 제작한, 굉장히 오랫동안 제작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가 이제 좀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이 전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원래 이번 전시는 11월까지가 저희 마감이었는데 관람객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한 달 연장해서 12월 마지막 날까지 전시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화미술관이 개관 이래로 국내 신진 작가들을 지원해서 기획 전시를 주로 해왔었는데 이렇게 해외 작가 중심으로 해서 컬렉션을 선보이니까 관람객들이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좋아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세화미술관이 어떤 국내 어떤 신진 작가든 중견 작가든 그런 한국 미술계의 그런 지원도 정말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또 한국 작가들, 그리고 해외에 또 유명한 작가들, 일상적에서 저희 잘 볼 수 없는 그런 작가들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향유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저희 이렇게 소정공전을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세화의 이 전시 오셔서 많이 봐주세요. 저도 오늘 전시 보면서 세화미술관의 컬렉션의 그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충실하고 또 좋은 작품, 마스터피스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화문 세화미술관 많이 찾아주시고 또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는데 잘 마무리들 하시고 또 내년에 또 세화의 좋은 전시에서 만나도록 하죠. 이상 세화미술관에서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